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디 애슬레틱 단독 보도, 리버풀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페네이 스포츠 그룹.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상이 발표되자마자 속보로 터진 얘기라서 팬들 사이의 민심은 이미 바닥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 몇 년간 미드필더 리빌딩에 투자를 하지 않고 어물쩡하게 지내다가 다가올 시즌 확실히 지불해야 하는 시기에 매각을 결정한 터라 어떻게 해석하든 그들이 매각을 결정한 이 타이밍이 팬들 기준에선 굉장히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페네이 스포츠 그룹의 입장에선 지난 2011년 리버풀을 인수할 당시 3억 파운드라는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들어와 대략 30억 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지닌 현 시점에서 판매하여 10배가량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만일 미드필더 리빌딩까지 마치고 리버풀 매각 소식을 밝혔더라면 민심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텐데 선수 투자 없이 나가려는 준비 태세를 마친 것을 보며 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페네이 스포츠 그룹이 매각하려는 의도, 매각하게 된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향후 감독, 선수단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오늘만큼은 제 주관적인 얘기를 많이 첨가해가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페네이 스포츠 그룹은 투자회사입니다. 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며 구단의 가치를 높여 재판매를 하든 구단 경영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얻는다든지 어느 기준에서부터는 자생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투자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G리그에 미친 활약을 통해 리버풀이 파산되기 직전 비교적 헐값으로 매물이 나와 3억 파운드에 인수할 수 있었고 현 시점 평가는 최소 30억 파운드, 거의 40억 파운드 이상이죠. 10배가량의 가치를 상승시킨 덕분에 충분한 이익을 내며 손을 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팔 거면 2020년 리버풀이 한창 유럽 정상권에서 잘 나갈 시기가 아닌 현 시점에서 왜 매각을 하려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 페네이 스포츠 그룹은 더 이상 맨시티, 뉴캐슬, 첼시와 자본 싸움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괜한 투자를 통해 손실을 보기 싫다. 마지막으로 슈퍼리그가 파토난 상황에서 축구 경영에서 수익을 내는 데 있어 한계점을 봐버렸다. 지극히 수익화 구조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게다가 현 상황에서 프리미어리그는 투자 대비 결과가 그대로 나올 수 있냐고 묻는다면 확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향후 맨유도 선수단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하고 맨시티는 성적이 떨어지면 언제든 2억 유로씩 지출할 여력이 있으며 첼시는 새로운 구단주 아래 지난 여름 3,500억 이상을 지불했습니다. 게다가 뉴캐슬도 지난 2년간 2억 6천만 유로를 지출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보니 만일 이러한 자본 싸움에 참여할 자신이 없으면 구단을 내놓는 게 맞는 것이죠. 따라서 리버풀 팬 입장에서는 투자도 안 하는 페네이 스포츠 그룹이 충분히 원망스러울 만도 하고 구단주 입장에선 본인들이 손실을 가져가면서까지 운영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에 판매하는 게 맞고 그 시기가 지금이 적절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실 구단주 입장에서만 보면 현재 프리미어리그는 치킨 게임이나 다름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우승을 하든 4위를 하든 가져가는 금액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19-20 시즌, 2021 시즌 1위부터 20위까지 차등 분배된 상금을 확인해보면 1위부터 대략 6위까지의 상금은 극적인 수준의 격차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지난 시즌 리버풀이 2위를 했음에도 프리미어리그를 통해 얻은 종합수익은 맨시티보다 높습니다. 이는 중계권 수익이 거의 공정하게 배분되기 때문인데 5대 리그 중계권 배분 비율을 한번 봅시다. 프리미어리그, 세리에, 분데스리가, 리그앙, 라리가 프리미어리그의 1.5 수치로 예시를 들어보면 상위권에 있는 팀이 하위권에 있는 팀과 비교해 1.5배가량의 중계권 수익을 얻는다. 19-20 시즌 분배된 것만 보더라도 총 금액을 했을 때 1.5배가량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를 6위권 안팎의 팀과 비교했을 때에는 그 격차가 상당히 좁다고 볼 수 있죠. 선수들이야 당연히 매년 우승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가지고 임할 수 있지만 사실 구단주 입장에서만 보면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낼 수 있는 상위권에만 유지해준다면 우승을 하든 뭐를 하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괜히 아스날이 리그 4위, 챔피언스리그 16강 승리 방정식 마냥 유지했던 게 아닙니다. 간단한 예시로 지난 시즌 맨시티는 무려 6억 1,300만 파운드의 수익을 올리며 유럽 전역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지만 순수익만을 따진다면 4,170만 파운드. 우리가 대부분의 기사에서 보는 금액은 전체 금액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지 실상 순수익을 따지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선수 이적료를 따지면요. 근 10년 중 심지어 이마저도 한두 시즌 리빌딩 과정을 거친다며 선수 영입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핵심 선수 재계약 몇 번만 하면 전체 수익의 60에서 65% 이상은 고정임금으로 지출, 선수 영입 자금으로 빠지면 매년 순수익을 발생시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으면 다행인 수준이죠. 4,170만 파운드의 금액이 체감상 얼마나 낮게 느껴지는가 하면
펩이 맨시티에 부임한 16-17시즌부터의 넷스펜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을 포함해서 7시즌간 6억 4,600만 유로, 평균 잡아 매년 9,200만 유로 가까이 순지출, 선수 영입 관련해서만 9천억의 순지출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3년 내로 핵심 몇몇 선수들의 노쇠와 함께 부분 리빌딩이 필요한 것을 생각하면 지출이 늘어나겠죠. 이건 맨시티가 많은 돈을 썼다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맨시티와 우승 경쟁을 하고 싶다면 적어도 맨시티와 흡사한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합류한 팀이 뉴캐슬, 첼시, 아스날, 맨유, 토트넘, 웨스트햄. 하지만 이 팀들조차도 우승권에 도달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챔스 티켓 싸움도 박터집니다. 저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말이죠. 애초에 스포츠 구단 운영이라는 게 영업이익만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발생하는 치킨 게임은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페네이 스포츠 그룹은 더 이상 본인들은 맨시티, 뉴캐슬, 첼시, 맨유 등등 지속적인 손실 속에서도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페레즈 회장의 주도 아래 슈퍼리그 창설을 기대했던 구단주 중 하나였던 존 헨리 입장에서 유럽 내 인식으로 인해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확실히 손을 떼고 있다 봐야겠습니다. 왜 페네이 스포츠 그룹이 리버풀 매각에 힘쓰기 시작한지 대충은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인수를 할까? 리버풀은 지난 10년간 어마어마하게 체급이 커졌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한들 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기점으로 5억 파운드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는 거대 구단 중 하나죠. 그러는 동시에 3억 파운드에 달하는 임금이 고정적으로 나가며 기본적인 지출도 몇 배로 상승했습니다. 즉 체급 자체는 맨시티, 맨유와 흡사해졌는데 여기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 못한다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고꾸라질 염려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죠. 페네이 스포츠 그룹은 이 상황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매각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여러 후보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누가 인수를 하든지 간에 어지간한 자산 규모로는 이 구단을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언론에 나온 바에 의하면 리버풀의 구단 가치는 대략 50억 파운드에 근접할 수 있다고 추정되며 페네이 스포츠 그룹은 최소 40억 파운드 이상의 금액은 나와줘야 매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근 첼시가 42억 5천만 파운드에 인수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금액을 기준으로 판매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부채 규모, 시설 정비, 경기장 증축 등등 여러 재정적인 부분에서 인수하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갖춘 리버풀이다 보니 매각을 마음먹은 이상 누구에게 판매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자본의 치트키를 먹으면 오일머니, 슈가데디, 스포츠 구단 경영에 관심이 많은 컨소시엄, 무엇이 옳은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리버풀의 오일머니 슈가데디급의 구단주가 찾아온다면 그간 리버풀 팬들이나 리버풀이 비판해왔던 돈으로 역사를 사려 한다는 메시지를 되돌려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반면 정상적인 경영을 하려는 구단주가 들어온다면 페네이 스포츠 그룹과 다를 바 없이 애매하게 선수 투자를 하다가 경쟁에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매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느 집단이 들어올지는 쉽게 예상할 수는 없겠습니다. 페네이 스포츠 그룹은 미국 자본 쪽으로 판매하길 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정확한 소스는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 인수할지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을 때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도되는 인물 관련해서는 그냥 추려진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소스 조금만 나도 갖다 붙이는 구조라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클롭의 거취는 리그컵이 끝난 상황에서 클롭은 구단주가 바뀌더라도 자신의 위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구단주가 부임한 상황도 아니고 여러 변수가 남아있어서 쉽사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클롭은 자본의 힘이 축구를 지배하려는 행위를 무척이나 싫어하는 인물입니다. 이는 단순히 오일머니, 슈가데디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리버풀에서 선수를 데려오는 과정 속에서도 돈을 바라보는 선수라면 애초에 데려오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을 것이다. 클롭은 구단이나 선수나 자신의 인생 라이프를 두고 보더라도 사람 간의 관계, 감정, 본능에 충실한 인물입니다. 마인츠에서 감독직을 맡게 된 계기, 도르트문트로 팀을 옮기게 된 계기, 독일을 떠나 잉글랜드 구단 리버풀로 오게 된 계기, 모두 낭만과 가슴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했던 인물이죠. 가장 최근 10월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원하는 대로 선수를 데려오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새 구단에 대한 코멘트를 했었습니다. 맨시티, 파리 생제르맹, 뉴캐슬 이 세 개의 구단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맨시티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클롭은 항상 이러한 방식의 인터뷰를 하곤 했습니다. 이는 페네이 스포츠 그룹과의 불화나 자본이 없음에 대한 한탄이라고 보기보단 상식 밖의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구단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언급을 하는 순간 타팀 팬들이나 언론에서 너희 리버풀도 꽤나 많은 돈을 지출하며 우승 트로피를 올렸지 않냐? 너희가 돈을 쓰지 않아 놓고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클롭입니다. 클롭이 주장한 부분이 맞고 틀림을 떠나서 클롭이라는 인물은 정상적이지 않은 자본 투입에 대해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 지난 여름 바르셀로나가 돈도 없으면서
해외에서 수많은 스타 선수들을 데려오는 모습을 보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재정과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돈이 없으면 쓰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축구팬의 입장에서 현재 바르셀로나의 행보를 보고 있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구단 사정에 따른 합리적인 지출을 원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일머니, 슈가데디에 대한 비판과 함께 비상식적인 선수 투자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클럽이 리버풀에 있는데, 혹여라도 오일머니, 슈가데디가 가능한 규모의 구단주가 온다면 클럽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쉽게 예상이 가질 않습니다. 본인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애초에 클럽은 도르트문트에서 자진 사임한 뒤에 맨유, 레알 마드리드 등등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수많은 클럽들의 오퍼를 받았음에도 안정적인 지원도 확신할 수 없고 내리막을 가고 있는 구단인 리버풀을 선택한 인물입니다. 그간 클럽의 인생사 전체를 두고 봐도 돈이 아닌 본능, 낭만이라는 단어를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오일머니, 슈가데디급 인물이 오면 시대의 흐름이라는 핑계로 자신의 이념을 바꿀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요? 여러 이유를 두고 보더라도 클럽의 거치와 관련된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의견이 많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편히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현 상황에서 어떤 구단주가 오는지에 따라 선수단, 경영진, 나아가 구단의 미래가 확연히 바뀔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내용이 나온다면 구단주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